707과 UET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하이레디, 로우레디 네, 그 그렇죠. 차이점이 있는데 그렇죠. 사실 707은 네. 조금 더 선택지가 좀 높은 편이죠.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제 이건 전술적인 답변인데 저희가 보통 소총을 파지를 할 때 하이레디 파지법이 있고 또 로우레디 파지법이 있는데 로우레디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좀 사격이 조금 더 수월해요. 하이레디도 숙달이 되면 충분히 빠르게 되는데 로우레디는 초보자들도 신속하게 조준을 할 수 있는 가장 좀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 거고요. 사실 근데 이제 선박 특성상 협소한 복도에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뭐 해치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들에 의해서 총기를 드는 과정에서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이제 선배가 인정하는 특수부대는 몇 곳인가요? 강철부대에 나와 있는 자 707, 뭐 특전사, 또 UDT, 또 HID, 네. 또 UDU. 오케이.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네, 저는 여기에서 좀 마감을 하고 싶네요. 네. UET랑 합동훈련 경험담 혹시 있습니까? 이제 좀 친밀한 그런 네. 관계죠. 707하고 UDT하고 이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부대인데 강철부대에서는 라이벌로 많이 네, 잡았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진짜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말 오래전부터 같이 훈련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기억에 남는 거 말씀 한번 해주시죠. UDT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해상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상에서 벌어지는 테러에 대한 대응을 하는 그런 부대고, 육상이냐 해상이냐 이제 이런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임무는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UDT는 해상에서 이렇게 대테러 수행을 하다 보니 해상을 극복하는 그런 훈련들도 많이 해요. 저희도 이제 물론 안 하진 않지만 UDT에서는 조금 더 그런 해상에 관련된 그런 이제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합동 훈련을 할 때도 해상에서 내가 제 몸을 컨트롤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일단은 그게 기본으로 돼야 해상 대테러 임무를 또 수행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해상에서 본인을 컨트롤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들이 이제 저희는 이제 많이 하진 않지만 뭐 해상에서의 응급 구조 활동들, 그리고 뭐 해상으로 뭐 패스트로프라든지 헬기를 타고 뭐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도움됐던 훈련은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저희는 선박작전을 지금은 하진 않고 있잖아요. 이미 이제 그 임무 자체가 UDT가 이제 전담으로 하다 보니 선박에 침투하는 그런 과정들, 이게 또 기본적인 침투와는 완전 다르거든요. 저희도 이제 유형별로 작전을 합니다. 항공기도 있을 것이고 버스, 열차 여러 가지 있을 근데 건데 선박만 빠졌죠. 그렇죠. 선박이 빠져서 UDT는 네. 그 선박 작전을 하다 들어가죠. 보니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선박에 오르거나 침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소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박에 침투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좀 기억에 남죠. 707과 UET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하이레디, 로우레디 네, 그 차이점이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렇죠. 707은 네. 조금 더 선택지가 좀 높은 편이죠.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제 이건 전술적인 답변인데 저희가 보통 소총을 파지를 할 때 하이레디 파지법이 있고 또 로우레디 파지법이 있는데, 로우레디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좀 사격이 조금 더 수월해요. 하이레디도 숙달이 되면 충분히 빠르게 되는데 로우레디는 초보자들도 신속하게 조준을 할 수 있는 가장 좀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 로우레디는 보편적으로 좀 실내 공간이 좀 넓은 곳에서, 작전 반경이 넓은 곳에서 행동에 제약이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요. 하이레디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협소한 곳, 배는 협소하잖아요. 근데 일반 호텔 복도나 건물 복도는 되게 넓잖아요. 근데 이제 선박 특성상 협소한 복도에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뭐 해치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들에 의해서 총기를 드는 과정에서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협소한 곳에서는 하이레디를 사용을 한 상태에서 총을 이제 겨누음에 있어서 제약이 없이 할 수 있게끔 좀 하이레디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전술에는 이제 정답이 없으니까 각각 이제 특성에 맞춰서 이제 네네. 변화가 됐죠. 그리고 이제 총구 방향에 따라서 우발 상황이나 급작 격발이 일어났을 때 로우레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으로 총알이 그렇죠. 나가고 하이레디 그렇죠. 이제 상향으로 나가는데 네네. UE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박 작전을 하다 보면 바닥을 대고 쏘면 이제 바닥이 파손이 되거나 뚫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707은 하이레디, 로우레디를 자기한테 맞게 자기가 편한 걸 사실 쓰긴 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특정 상황에서는 이제 최대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하긴 하지만 UET 임무 자체가 이제 선박에 조금 이제 많이 중점이 돼 있다 보니, 선박은 어떻게 보면 항상 하단부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부의 하이레디 자세에서 자세를 취하는 게 좀 이렇게 즉각적인 상부에 대한 사격이 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도 이제 많이 이제 하이레디를 사용하긴 하죠.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면 이제 선박작전 같은 경우가 이제 단기간에 침투하고 단기간에 끝나는 미션 수행 시간이 생각보다 이제 짧은 거고, 이제 육상작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시간 작전을 펼쳐야 될 시간도 있습니다. 그럴 그렇죠. 경우에는 이제 피로도는 하이레디보다 그렇죠. 로우레디가 훨씬 더 피로도가 적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육상 침투부터 많게는 몇 킬로까지도 침투 거리를 이동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체력의 피로도라든지, 그리고 저희는 이제 동시 공격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저격수, 작전팀, 뭐 레펠팀, 뭐 여러 가지 팀이 있겠지만 저희는 동시 작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관으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누구 들어오죠? SDT 들어오고, 또 그리고 헌병 특임대 예. 또 들어오고, 그리고 네. 해군은 저기 수색대, 이렇게 이 친구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가죠. 저격수 교육도 받고 대테러 네네. 교육도 그렇죠. 받고. 네. 거기 이제 교관님이셨습니다. 해병 수색이죠. 네네. 수색만 들어오나요? 수색만 들어오죠. 또 어디 또 있나요? 여러 부대가 들어오는데, 예. 제 눈에는 그냥 다 교육생으로 보이니까 어떤 부대가 왔구나, 이렇게 사실 크게 신경은 안 쓰죠. 몇방교육생 예. 복장이 그게 뭐야? 그 부대에 입소하는 순간부터는 예. 부대를 떠나서 다 교육생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저 친구가 해병대 수색대구나,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저 부대가 어느 부대다라고 이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합니다, 사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해병 수색대, 자 SDT 두 개 부대 중에는 어느 부대가 더 세나요? 강철 부대 보세요, 여러분들. 사실 어느 부대가 좀 더 세고 약하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 예. 네, 왜냐면 임무의 차이인 거지. 예, 어느 부대가 더 세고 약하다, 이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 기준이. 그러면 예. 이제 체력적인 걸로. 네. 체력적인 거. 예. 또 이것도 말 조심해야 되는데, 비슷했습니다. 네. 저는 좀 비슷했어요. 그러면 이제 해병 수색대랑 네네. SDT랑 네네. 특수부대로 인정하십니까? 일단 특수부대라고 인정하는 기준을 또 정하는 것도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보편적인 임무가 아니라 특수 임무만 수행하면 특수부대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배 너무 네. 조심한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제가 군인의 때가 병사들 중에서는 그 두 부대 굉장히 좀 빡센 부대다. 자부심 가질 만한 부대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하고 그건 싶고. 그렇죠. 네. 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배가 인정하는 특수부대는 몇 곳인가요? 강철부대에 나와 있는 자 707, 뭐 특전사, 또 UDT, 또 HID, 네. 또 UDU. 오케이.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여기에서 좀 마감을 하고 싶네요. 네. 네. 저랑도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다른 분들이 이제 서운하실 수도 네네. 있겠지만 네. 제 기준에서는 네네. 비슷한 부대 없이 네. 이것만큼은 우리 부대가 탑이다라고 하는 딱 그 느낌. 잠수로 한다면 707이지만 제가 SSU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저도 뭐 프리다이빙도 하고 있고 네네. 스킨스쿠버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잠수에 관련돼서 내가 SSU를 이길 수 있을까? 그렇죠. 불가능하다. 그렇죠. SSU에서도 가장 못하는 인원보다도 내가 더 못할 거다. 그렇죠. 라는 게 팩트고요. 네. 자, 두 번째 이제 해상 침투 작전. 해상 CQB 또는 CQC 이렇게 들어간다면 당연히 우리가 UET보다 못하니까 인정한다. 그렇죠. 그리고 정보사, 우리가 공작 작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나? 아니, 못한다. 단 우리가 그쪽에서 이제 1년, 2년 생활을 한다면 된다는데 그게 전제 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생활을 한다면 그 이후의 문제고,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의 전문 지식과 붙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딱 이 부대만큼은 저희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그렇죠. 이어지는 부대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네. 앞을 달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요? 네. 근데 저희 부대가 막 엄청 뛰어났고 뭐 그 부대가 뭐 못났고 이게 아닙니다. 예. 임무가 좀 다를 뿐이지. 그리고 예.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일 뿐이라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707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707 특전사 포함 네. 특수부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수부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예전에는 문제점이 좀 많이 있었어요. 장비도 열악했고 어떤 정보 체계라든지 지원 파트도 좀 열악했고, 근데 요즘은 정말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세계적인 특수부대들과 거의 뭐 동급이다,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하기까지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정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비 체계에서. 장비 체계, 인원들 전투력 수준 말고 장비 체계라든지 정보 지원 체계들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게 개인 전투 물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는 어떤 지원 체계들, 이런 게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죠. 많이 발전은 됐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휘관분들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제 신경을 써서 더욱더 좀 발전하는 그런 지원 체계가 형성이 됐으면 좀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 헝그리 정신.
아, 그죠.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 네. 이제 세대 차이가 네. 확 그렇죠.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이제 유튜브랑 SNS의 발달인 것 같아요. 비밀리에 붙여졌던 이 보안 체계들이 한 방에 노출돼서 공개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그런 부분이 힘들죠. 그렇죠. 해외 특수부대, 유명한 부대랑 이제 훈련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사스, 네. 델타, 네. 레인저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자, 우선 사스부터 먼저 첫 스타트를 끊어볼까요? 사스요? 예. 자, 사스랑은 어떤 훈련을 하셨습니까? 예, 일단 대테러 훈련을 좀 했고요. 예. 이제 그 안에서 사격 훈련, 예. 그리고 내부 소탕 훈련, 그리고 침투 훈련 예. 이렇게 좀 다양하게 훈련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배우는 느낌이었나요? 아니면 같이 연합 훈련을 한 느낌이었나요?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일단